반갑습니다. 정승익입니다. 보통 매스컴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이 창업을 해서 뭐 몇백억 매출을 했다. 그리고 몇백억 매출을 이뤄서 이제 엑시트를 했다는 대박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창업이라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고 실패율이 더 높은 이제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우수한 분들의 창업 성공이 흔한 창업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제 중국에서 창업을 실패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나눔해 보자고 합니다. 저의 원래 꿈은 창업가가 아니라 저는 이제 국제기구에 취업을 하여 이제 개발도상국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는 이제 그런 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이제 교육 불평등이 심한 이제 시골 학교로 가서 이제 멘토링과 이제 교육 봉사 활동을 2년 동안 전개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대표로 아프리카 우간다로 파견되어서 봉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런 이제 정말 선량하고 좋은 의미로 이제 봉사 활동을 진행하였지만 정말 저희와 좋은 의미가 약간 변질된 채로 약간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호 물품을 나눠줄 때 그 구호 물품의 가격들이 그 현지 생활하고 계시는 현지인들의 월급을 초과하는 물품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을 나가지도 않고 저희 물품을 받기 위해서 줄을 긴 행렬을 쓰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돌아와서 이제 국제기구를 취업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스펙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에너지공학을 원래 전공을 하였고 그 전공을 살려서 지속 발전 가능한 주제로 SCI와 KCI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연구실에서 계속 연구를 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 길이 제 길인지 아니면 이 논문을 계속 쓰고 이런 환경적으로 이제 지속 발전 가능 쪽으로 한 30년, 40년을 정말 즐겁게 할 수 있을지 되게 그런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KBS에서 방영하는 슈퍼 차이나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중국의 예비 창업가들과 창업가들이 알리바바의 마윈이 되기 위해서 정말 자기 아이템을 계속 이제 검증을 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이제 창업편을 방영하였는데요. 그 장면을 보고 정말 저런 것도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정말 전기를 맞은 것처럼 찌릿한 느낌이 들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중국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세 중국에서 이제 중국의 제로베이스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중국에 갔었던 첫날이 정말 기억이 납니다. 그때 비가 정말 많이 와가지고 이제 비행기가 연착이 되고 북경공항에 한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이제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학교로 가는 셔틀버스도 없고 택시를 타게 된다면 만약 무장 강도를 만나지 않을까, 택시 기사가 갑자기 강도를 변해서 협박을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많이 되어서 정말 안전하게 공항에서 화장실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서 첫 수업을 듣는데 전 세계에서 이제 중국의 어학당을 등록하다 보니 우리나라는 한자 문화권이라서 한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상당히 한자를 빨리 학습할 수 있는 어드밴테이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드밴테이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담임 선생님께서는 이제 뭐 서구권이나 한자 문화권이 아닌 학생들을 위해서 진도를 맞추기 시작하였고 진도가 상당히 느렸습니다. 저는 그때 26살에 이제 중국에 처음을 가고 중국어를 처음 배웠기 때문에 되게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하다가 그러면 중국인 친구를 먼저 사귀어야겠다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어떻게 사귀면 좋을까 계속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번역기를 켜서 제 간단한 소개를 저는 정승희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 친구를 사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SNS 아이디는 뭐입니다. 땡땡땡입니다. 그거를 번역을 해서 주위에 있는 학교마다 게시판에 다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약 20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저를 추가해 주었고요. 그때는 중국어를 아예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간단한 인사말조차 그런 것도 되게 독해와 이제 쓰기, 답장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답장이 많이 올 때는 그 답장 사이클만 하더라도 한 4시간 정도 걸릴 만큼 상당히 이제 스파르타식으로 이제 중국어를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스파르타식으로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들어가니까 수업이 너무 쉬워가지고 이런 수업을 듣는 건 정말 시간 낭비다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수업을 안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고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저의 중국 실력은 요러한데 한번 월반을 시켜줄 수 있느냐 이렇게 요청을 하였고 그러면 시험을 치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3월 달에 중국에 처음 갔었는데요. 중국에는 4월 달에 청명절이라는 3일 동안 휴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첫 번째는 듣기 수업책, 두 번째는 쓰기 수업책, 세 번째는 말하기 수업책을 하루에 한 권씩 풀었고, 다음 날 이제 연휴가 끝나고 선생님한테 다 찾아가서 이제 시험을 보고 무사히 통과하고 월반을 했습니다. 그 월반을 했지만 난이도도 저에게는 너무 쉬웠기 때문에 선생님 다시 찾아가서 저 수업을 정말 못 듣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못 듣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이제 비자를 자르지 않는다는 조건을 해서 이제 학교 수업을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 수업 때는 이제 중국인 친구들과 이제 놀러 다니거나 혼자 돌아다니면서 중국어와 이제 중국어 문화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어도 조금 할 줄 알겠다 해서 어느 날 이제 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 혹시 통역을 해보지 않겠냐는 이제 제의가 들어왔었고, 그때 당시에 하루에 2만 원을 받고 이제 통역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제 적은 돈인데요. 그때 생각하면 저의 가치를 처음 인정받았다는 것에 되게 감사했고 되게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만 원, 3만 원, 4만 원 이렇게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통역을 다니면서 했던 사진들을 한 장씩 남겼고 이제 그거를 PPT로 만들어서 네이버 블로그나 중국 관련된 카페에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배포를 하니까 아시는 뭐 사장님들이나 이제 대기업에서 되게 좋게 보시고 저한테 이제 번역이나 이제 통역을 많이 주셨고요. 처음에는 이제 하루에 2만 원을 받고 시작했지만 제대로 많이 받을 때는 하루에 4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이제 통역과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역이 있을 때 북경이나 상해 대도시에 있는 것만 아니라 이제 보통 중국 공장이나 이제 타지에 가는 경우도 꽤 있었는데요. 그럴 경우는 보통 1시간이나 2시간, 3시간 비행기를 타고 이제 현지 상황에 가서 이제 통역을 하고 바로 이제 북경으로 귀국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문화재와 이제 자연 경관들을 보면서 중국을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설산을 간다든지 사막에서 자본다든지 그리고 뭐 칠색산을 가본다든지 그렇게 하고, 보통은 이제 북경에서 제가 유학을 했기 때문에 대박 지방 친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지방 친구들이 방학 때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었는데요. 거기 해당 지방에 있는 그곳으로 이제 통역을 갈 때는 그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친구들하고 정말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정말 재밌었던 것이 중국의 인심을 정말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 머물고 있더라도 뭐 숙박, 먹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한 푼도 돈을 쓰지 않게 하고 이제 황제 대접을 받았던 이런 재밌는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통역은 조금 잘 했지만 이제 뭐 중국 문화라든지 역사에 대해서는 정말 아직까지도 다른 분들에 대해서 내공이 부족했기 때문에 석사를 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이제 석사랑 박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운 좋게도 정부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어서 약 1억 원 정도 장학금을 수령을 하였고요. 그리고 석사를 하면서 저 한국인 최초로 중국에서 이제 인턴을 했었습니다. 그때 인턴을 했었을 때 정말 재밌었던 기억이, 제가 인턴을 했었을 때 사드 사태가 정말 심각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인턴을 하던 곳이 이제 국세청이었는데 직원이 한 100명 정도 넘었습니다. 그때 이제 구내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을 때 항상 구내식당에서는 이제 신문을 틀어놨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사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저는 정말 무서워가지고 이때 머리를 박고 이제 밥을 먹었던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부 인턴을 하고 수업을 하면서 이외 시간에는 창업 관련된 행사를 다니면서 저를 이제 창업을 할 거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녔고요. 이렇게 홍보를 계속 차츰 하다가 정말 어느 날 정말 운 좋게도 시정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정승희 학생 아니냐고 이렇게 여쭈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혹시 창업할 생각 없냐고 이렇게 여쭈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을 정말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학생 비자라서, 원래 학생 비자는 이제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정말 이제 학교를 석사를 졸업하고 창업을 하고 싶다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저희 시정부에서 법을 조금 개정해가지고 정승희 학생에게는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서를 낼 수 있게 이제 법을 조금 개정해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 중국 법인을 설립하였었고요. 이제 그 중국 법인을 먼저 설립한 다음에 아이템을 어떻게 잡을지 고민을 하다가 친구랑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제가 그 정말 서유기를 정말 좋아하는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도 그러면 서유기를 현대화시켜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었고요. 그 친구는 그 영국 런던에서 이제 디자인 학부를 마치고 도쿄에서 석사를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 친구가 부모님 몰래 석사를 자퇴를 하고 중국으로 입국을 해서 거기 부모님 몰래
학비와 용돈을 빼돌려서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숭이 캐릭터를 만들었었는데요. 외국인이 중국 컨텐츠를 한다는 게 되게 신선했는지 중국 고위 관계부장분들과 이제 메이저 이제 언론사에서 저희 회사의 그 상태를 이제 대서특필 했었고 되게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이모티콘을 개발했었는데요. 그때 다운로드 수가 한 40만 명, 5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승승장구를 하다가 어느 날 정말 아쉽게도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코파운더가 자 사무실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한번 빨리 가보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저희는 택시를 타고 사무실에 갔더니 저희 사무실이 정말 쑥대밭이 된 거였습니다. 이제 빈집털이를 당한 거죠. 그때 정말 좀 더 안담했습니다. 그리고 한 몇 분이나 몇십 분 있다가 이제 중국 공안에서 이제 도착을 하였고 이제 과학수사팀이 이제 포렌식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문 하나 안 남았고 이제 CCTV도 다 체크를 했지만 CCTV에 이제 사각지대 들어와서 증거가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 이제 공안국에 신고가 들어가고 이제 코파운더는 이제 그 자퇴한 사실이 부모님에게 발각이 되어서 되게 크게 싸워가지고 정말 힘들어가지고 자살 기도를 또 하게 됩니다. 자살 기도를 하게 되고 정말 다행히도 빨리 발견이 돼서 응급실로 후송이 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더 이상 저희 이제 원숭이 컨텐츠는 정말 더 나아가기 힘들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회사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중국 공장에 들어와서 이제 노가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가다를 시작하면서 금전적인 부분과 이제 사업 아이템을 더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템을 다시 시작하면 좋을까 이제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면 저번에 컨텐츠 관련된 이제 행사를 했으니까, 회사를 운영을 했으니까 컨텐츠 관련을 해보자 했었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중국에서는 정말 한국 못지않게 맹모 삼천지교의 이제 원조 국가답게 교육열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술 학교를 개교를 하였습니다. 미술 학교를 개교했는데 다른 미술 학교보다 수업료를 두세 배, 세 배 비싸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학부모들이 되게 오버페이해서 저희 학원에 등록을 하였고 정말 승승장구했었습니다. 매출도 안정이 되고 이제 그런 매출을 이제 좀 경비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방방곡곡에 사회적 책임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만족하지 않고 이제 더 회사를 더 키우고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고 이제 영국 런던에 가서 이제 런던에 법인을 세우고 연구소를 세우려고 이제 계획을 잡고 유럽발 비행기에 이제 몸을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예술을 배우고 시장 조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골프도 치면서 휴식을 하고 있던 찰나 중국에서 코로나가 터지게 됩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사스처럼 금방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더니 전 세계 하늘길이 막히게 되었고 엎친 게 덮친 격으로 일단 비행기를 못 타는 건 물론이고 중국에서 행정명령이 내려왔는데 영업정지 5개월과 그리고 영업정지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출근하지 않는 직원에게도 70% 봉급을 지급하라는 행정명령을 받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계속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 가버먼트 리스크를 계속 가져가면서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중국 법인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들어와서는 이제 사업을 또 아이템을 또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아이템을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 창업을 하면서 나스닥 상장 기업인 중화신문이라는 언론사에서 이제 겸직을 했었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중국 전문 차이나 헤럴드라는 이제 언론사를 설립을 해서 지금 중국 관련된 이제 뉴스를 퍼블리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이 이제 아티움 컴퍼니입니다. 아티움 컴퍼니는 지금 현재 한국의 기업이 중국에 진출을 할 때 저희가 뭐 컨설팅, 마케팅, 번역을 도와드리는 이제 업체고요. 지금 저희가 비즈니스를 도와드리는 업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 외교부, 문체부, 그리고 뭐 세종시. 최근에는 지금 서울 패션 위크가 지금 동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 패션 위크를 이제 중국 마케팅을 저희 회사에서 외주를 받아서 지금 중국의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창업 얘기는 여기까지 실패한 창업 얘기를 마무리 짓고요. 저의 인생 목표는 뭐 크지 않고 정말 간단합니다. 저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보시면 헬조선 정말 살기 힘든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많은 나라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한국만큼 정말 기회에 평등하고 노력한 만큼 이제 이게 피드백이 온 나라는 정말 전 세계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한국이 정말 제가 사랑하는 한국이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서 더 멋진, 더 매력적인 이제 나라가 되면 나라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이제 물려주는 것이 저의 마지막이자 작은 소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부족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